스페셜 원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 김민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오늘 장 이렇게 또 기분 좋게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 한마디 어떻게 주시겠어요? 오늘 장 한마디보다 앵커님 표정이 너무 좋으신데, 오늘 보니까. 오늘 장 한마디는, 네. 대한민국은 삼성전자다.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의 부재와 또 있을 때 제 역할을 해줄 때 분위기가 이렇게 좀 달라집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오랜 동안 시장을 좀 보게 되면은 시장이 기분도 좀 좌지우지 될 때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내공이 좀 부족한가 봐요. 기분 좋은 게 고스란히 좀 드러납니다. 오늘 장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좀 웃고 계실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좀 좋아진 건지 시장 분석 좀 해주세요. 네, 삼성전자가 5만 5천 원까지 떨어졌는데, 어느덧 6만 1,9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상승폭도 결국 뒤지지 않고, 삼성은 삼성이다. 이런 말이 결국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말도 많았습니다. 뷰도 상당히 조금 호재성보다는 악재성 뷰들. 디램 반도체 출하량은 줄어든 게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DXY 지수를 보게 되면 디램 가격은 좀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뷰에 관한 것은 변한 게 없었는데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매도 리포트에 좀 시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지속 상승 효과는 결국 쇼커버링이었다고 저는 좀 판단이 들고요. 외국인의 수급 개선세가 뚜렷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일주일 정도의 외국인의 수급수를 보게 되면 거의 다가 순매수였거든요. 지난 7월 13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매수에 가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매수에 가담 요인이 쇼커버링일 수도 있고 또 삼성전자에 대한 과도한 밸류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만큼은 반도체 쌍두마차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리오프닝까지 가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면세 금액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나 리오프닝도 오늘 호텔 신라를 필두로 대한항공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이었고요. 시장 자체가 오늘은 과대납폭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졌습니다. 단지 아쉬운 점은 기존의 강세 종목이었던 2차 전지는 조금 쉬어가는 국내 시장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지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코스피 지수 한번 보시죠. 21선에 안착을 하는 모습인데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역시나 2280선에 대한 바닥 투심은 확인이 되고 조금 진정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풀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삼성전자의 강세에 대해서도 일단 수급적으로 해석을 해주셨네요. 쇼커버링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의미를 짚어주셨는데 세부적으로 좀 눈에 띄는 섹터 좀 짚어주세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좀 상승뷰가 좋아가지고 고르기가 쉽지 않았는데 역시나 시청자분들이 기대하는 부분은 삼성전자의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좀 뽑아봤고요. 반도체 이꼴, 삼성전자 이꼴, 코스피 지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이 되겠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좀 급등 양상으로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 국내 시장도 역시나 대형주에 대한 어떤, 반도체 수급 커플링이 톡톡히 한 몫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2.89%가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상당히 조정폭이 깊었는데 이틀 정도 올라가고 있고, 역시나 우리는 디커플링보다는 커플링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오를 때는. 이 커플링이 상당히 좋았고요. 밸류 조정이 과하다는 이런 평가가 점진적으로 수급 개선이 좀 되지 않겠느냐 예상하는 대목입니다. 일주일 정도 지속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개선은 될 것 같고요. 좀 아쉬운 점은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급 집중 현상이 상당히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투자 종합 상황을 봤을 때,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프로그램 매수, 내지는 선물 매수로 등락 과정을 좀 좌지우지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코스피 현물 시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6,200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이 수급이 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집중되는 현상은 좀 아쉬웠고요. 이제 낙수 효과 시점이 언제쯤일 것이냐, 후발주자가 언제쯤 따라올 것이냐라는 이런 의문점을 가지게 되는데 역시 이재용 부회장 리더의 복귀 시점과 함께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지금은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수급 추적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봤고요. 그리고 또 볼만한 섹터 있었을까요?
네, 역시나 뭐 코로나하고 리오프닝인 것 같습니다. 늘 이제 말씀드리지만 코로나냐, 리오프닝이냐, 뭐 다들 의견이 분분하시고요. 뭐 나쁘다, 그러다 이런 관점보다는 이제 많은 분들에게 공개 강연을 하고 전문가들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봐도 방역 대책에 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가기는 좀 어려운 시점인 것 같고, 저 또한 방역 대책에 대해서 점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기 관점은 확실히 리오프닝이 우세인 것이 오늘 좀 드러났고요. 오늘 호텔 신라의 주가를 잠깐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역시나 뭐 면세 유시 플로우죠. $800로 좀 조정해주겠다고 하니까 오늘 거의 72,000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고, 단기는 역시나 코로나 특수가 좀 우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투심이 반영해 주는 것 같고, 어느덧 4만 명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 방식에 대해서 차이지, 선택의 문제이나 이제 좀 더 안정적인 것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리오프닝이 오늘 맞는 것 같고요. 호텔 신라, 대한항공, 수급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강원랜드까지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매매냐, 아니면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단을 정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섹터를 드디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궁금한데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나 또 앵커님들이 내일을 아마 걱정하실 것 같아요. 현대차 노조의 이제 임금 찬반 투표가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자동차 섹터의 대장주들이 좀 보시게 되면 현대차, 뭐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기아까지 모두 매도세는 있었는데 강보합권에서 좀 끝났습니다. 의외로 이제 주가의 선반영을 생각했을 때 내일 나쁜 일이 있다, 또 불확실성이 있다, 이러면 좀 매도세가 강렬하기 마련인데, 제가 봤을 때 이 노조 문제는 속도의 문제이고 지나가는 휴게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시장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노조 파업보다는 현대차, 기아차의 글로벌 점유율 상승에 투심은 조금 더 반응하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매수해서 보유하는 전략이 좀 유효할 것 같고요. 역시 말씀드리지만 뭐 투자는 현대, 기아,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주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매매는 오늘 뭐 센트럴 모텍이라든지 아모그린텍, 화신까지 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구분을 좀 하시고 투자냐 매매냐, 영업이익이 대폭 개선되는 종목을 좀 선취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저는 중소형 종목 중에서는 아모그린텍과 화신, 대형주 종목 쪽에서는 현대차 그룹주와 기아차를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전략을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만나기 전까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네, 뭐 가장 중요한 게 2,500선까지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금주의 포인트인 것 같고,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앨런 장관도 오시고요. 뭐 통화스와프부터 LG에너지 솔루션과의 어떤 밀담 뭐 등등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현대차 노조의 파업, 그 다음 날은 또 아쉽게도 금속노조 파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중국의 LPR까지 있고요. 이벤트가 산재해 있는데, 이벤트가 산재해 있지만 이 이벤트들이 시장을 좌지우지할 것이냐,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 스탠스를 1%대 금리 인상은 좀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했고 0.75를 하겠다는 것을 시장에 좀 알려주는 대목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이벤트보다는 실적 시즌에 따라서 좀 좌지우지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원탑은 실적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기대치보다 선방하고 있는 종목을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분기 실적인데 2분기 실적을 보지 마시고 3분기 실적이 좋아지거나 좋아지는 종목,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을 선취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금지에 있는 큰 이슈들은 시장의 영향력은 좀 제한적일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의 추세는 지속적으로 완만히 올라가는 상승세를 취할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섹터가 문제인데, 섹터를 고를 때 저는 역시나 저가 매수 쪽을 좀 권장드리고 싶어서 반도체와, 내일 만약에 노조가 또 찬반 투표에서 이기게 된다면 파업을 하지 않고 내일은 또 자동차가 이끄는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반도체, 신재생까지 돌아가는 순환매에서 골라보시면서 매매와 투자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결국엔 실적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동차 섹터 보시는 분들은 내일 또 노조 찬반 투표가 어떻게 좀 진행될지 이 부분 일정상에서 힌트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도 내 종목이 소외됐다, 혹은 많이 올랐는데 지금 팔까 아니면 더 들고 갈까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진짜 쉬운 진단 여러분들을 상담
해드리니까요. 이 시간도 마음껏 활용해 주세요.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